안녕하세요, CG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모셋을 사용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간단하게 렌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모셋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조작하는 방법이랑 렌더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마모셋 4 최신 버전 깔아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렌더를 했습니다. 이전 수업 때 했던 작품인데 이번 마모셋 4로 바뀌면서 한번 다시 렌더를 해봤어요. 일단은 마모셋 4가 새로 바뀐 점이 렌더 방식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창에 보면은 이 렌더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메뉴가 밑에 내려오죠. 여기서 보면은 크게 달라진 점은 렌더 방식이 틀려졌어요, 예전 버전이랑.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 레스터라는 방식으로 렌더를 했었는데 레이트레이싱을 키면은 조금 더 정교한 렌더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레이트레이싱이 빛이 어떻게 반응하고 얼마나 이렇게 분포되는지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렌더하는 방식이라 갖고 레스터보다 조금 더 정교한 렌더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새로운 렌더한 이미지는 이 해당 레이트레이싱을 사용을 해서 렌더를 했어요. 기존에는 레스터를 사용을 했고요. 레이트레이싱을 키는 순간 이 레스터 옵션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모셋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간단한 조작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를 렌더 카메라 말고 카메라 1을 선택을 한 다음에 조작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 조작 방법은 마야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Alt 버튼을 누른 다음에 좌클릭이나 우클릭을 해서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미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배경이 돌아가요. 이 배경에 빛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림자랑 빛이 실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참고로 배경이 돌아가는 거는 여기 다시 메뉴 와보면은 스카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면은 배경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갖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미지를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빛의 강도는 여기 수치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드랍이라고 해서 백그라운드를 컬러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블러드 스카이, 이렇게 배경이 블러가 먹힌 그런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골라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브젝트나 라이트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W나 ER, 이것도 맥스나 마야랑 똑같죠? 그래서 이 조절 키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움직이거나 로테이시나 이제 크기를 조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씬을 키게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을 건데 우선 오브젝트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작을 하신 에셋을 OBJ나 FBX 파일 형태로 불러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간단한 메뉴를 통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이 임포트 모델로 해갖고 이제 해당 OBJ나 FBX를 선택을 해서 들여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이렇게 뭉쳐갖고 한 OBJ로 들어왔거든요. 여기에는 눈 버튼을 꺼보면은 이런 식으로 숨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이스 오브젝트는 제가 따로 이제 임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베이스는 여기 따로 있죠. 순서를 조금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OBJ 밑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1도 여기 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안에 들어가요. 다시 컨트롤 J 누르 한 다음에 다시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살짝 왼쪽으로 가야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이런 카메라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움직여 갖고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버튼은 이제 새로운 라이트를 씹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뉴 카메라를 더 만들어 갖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두 개 설치한 이유는 하나는 이제 렌더용이에요. 그래갖고 렌더 이제 포즈를 잡은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는 작업을 할 때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라이트 위치나 이제 그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뷰포트에 와 보면은 여기에 카메라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카메라로 다시 첫 번째로 가보면은 이렇게 고정된 렌더용으로 고정된 카메라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 두 번째로 하면은 작업용으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도 조정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오브젝트를 불러왔으면은 라이트를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라이트가 일단은 제가 설치되어 있는 라이트를 다 꺼볼게요.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죠? 이게 정상이고, 이제 라이트를 하나하나 심어가면서 해당 캐릭터나 씬을 이제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버튼으로 뉴 라이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 하나 생겼죠? 여기서 원하는 라이트 종류로 바꾸시고, 이제 디렉셔널은 햇빛과 같이 끝이 없는 빛 광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 눌러서 위치를 조정시키고 각도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돼요. 햇빛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메인 광원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컬러 색깔을 뭐 태양 색깔로 바꿔줄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자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도랑 기타 등등 옵션을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스카이 여기 와보면은 아까 이미지를 골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씬의 밝기를 여기서 좀 조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라이트로는 디렉셔널 주 메인 광원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부분적으로 라이트를 이제 추가를 하면서 림라이트를 추가해 갖고 이렇게 캐릭터를 비칠 수도 있고, 사이드 옆에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라이트를 설치해 갖고 씬을 마무리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마테리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오브젝트를 들여왔고 라이트도까지 설치를 했는데 텍스처가 아직 없었죠. 그래서 텍스처를 이제 불러와서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테리얼이 여러 개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어떤 게 어떤 건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버나클은 요 따개비 같은 거 지금 마테리얼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텍스처 한 세트가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멀 맵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노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클릭을 하면은 해당 노멀 맵을 불러와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맥스 기반인 경우에는 플리 Y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브센스 페인터에서 어떤 기반으로 했냐에 따라서 이제 노멀 맵이 뒤집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브센스 페인터에서 어떠한 기반으로 작업을 했는지 주의를 한 다음에 여기 와서 플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알비도는 컬러 정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디퓨즈나 컬러 정보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때에 따라서는 이 컬러 정보를 조금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얀색인데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꿔보면은 따개비가 굉장히 붉음스럽게 변했죠.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트를 시켜갖고 좀 부족한 컬러 정보를 이런 식으로 좀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페이스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글로스냐 러프네스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센스 페인터에서 어떠한 기반으로 작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버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왜 인버트를 했냐면은 마모세 3 기준으로 작업을 했던 거라 그 당시에는 이 글로스나 러프네스를 선택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글로스를 선택한 다음에 꼭 인버트를 시켜야지 이제 이 러프네스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마모셋은 이 슬롯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걸 안 뒤집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9 버전의 잔존물이기 때문에 인버트를 시켰던 거고, 만약에 글로스로 작업을 하셨다면은 그냥 와서 글로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글로스랑 러프네스랑 이게 반대거든요. 그래서 흑백이 뒤집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리플렉티비리는 지금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센스 페인터에서 무슨 버전으로 작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스페큘러나 메탈레스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버트가 있는데 새로운 버전으로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인버트 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오클루전 맵도 여기다 집어넣는데, 지금 현재 작업물은 오클루전 맵은 따로 없었고, 그리고 기타 등등 맵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해당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작업물에는 디스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따개비 이제 그 마테리얼이 다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클릭 드래그해서 해당 부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바닥에다 놓아 볼게요. 그러면은 바닥에 지금 따개비 텍스처로 바뀌었죠. 다시 해당 마테리얼 여기다 깔아주면은 원래 상태가 되는데, 참고로 이 마테리얼은 서브센스 페인터에서 기본으로 나눠주는 그러한 마테리얼 하나 썼어요. 바닥까지 작업하기 좀 귀찮아 갖고 그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테리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전 방법과 같이 여기에 맵들 다 설치를 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마테리얼을 해갖고 넣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트 뉴 마테리얼 있죠. 이거를 눌러갖고 새로 생긴 마테리얼에 이제 맵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넣으면 되겠죠. 자, 다시 왼쪽으로 이제 와볼게요. 렌더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렌더 탭을 클릭을 하면은 밑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레이 트레이싱 옵션 이렇게 나오는데, 바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빛이 이렇게 반사되면서 이제 좀 더 정교한 렌더를 가능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 말고 마지막에 올려주시고 렌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터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은 해당 이미지가 어떻게 이제 렌더가 돼갖고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매치 뷰포트를 해서 이 뷰포트가 그대로 사이즈대로 렌더가 되게끔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수치가 바뀌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위로 한번 눌러주면은 더블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배 사이즈가 되고 충분한 사이즈로 렌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포맷은 제일 무난한 PNG, 그 다음에 샘플도 마찬가지로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높여봤자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는 건 못 느꼈고 렌더 시간만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PU로 할 건지 GPU 할 건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뭐 강력한 GPU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GPU로 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비디오 렌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디오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카메라를 렌더 할 건지 여기 메뉴에 나와 있는데, 메인 카메라로 지금 잡혀 있죠.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메인 카메라로 돌아가면은 이 각도와 이 상태로 렌더가 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바꾼 순간부터 뭔가 좀 많이 설정이 바뀐 게 보이는데, 어떻게 설정이 바뀌었는지는 제가 카메라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렌더 패스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 New 가보면은 렌더 패스에 뭐 ID 패스도 따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말이나 등등 여러 가지 패스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포토샵 가갖고 합성하는데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워터마크를 키면은 이와 같이 마모스의 워터마크가 뷰포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렌더할 때 요거까지 같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렌더 세팅이었고, 이제 또 중요한 메인 카메라 옵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1이 아니라 메인 카메라 옵션을 설정을 바꿔야 되겠죠. 저는 메인 카메라로 렌더를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스폼 여기 뭐 기타 등등은 다 거의 필요 없고 그냥 닫아놨습니다.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면은, 렌즈 섹션에 가보면은 이 몇 미리 렌즈로 이제 카메라 찍는 것처럼 렌더를 하겠냐 이렇게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굴곡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으로 가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굴곡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캐릭터는 30으로 낮췄고, 자, 이런 식으로 렌더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카메라를 움직였더니 굉장히 블러가 많이 먹혔죠. 그거는 바로 밑에 있는 포커스 옵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포커스를 좀 드라마틱하게 사용하면은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써봤습니다. 옵션이 지금 최신 버전부터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레이 트레이스로 할 거냐 아니면 포스트 이펙트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이 포커스를 잡는데 부위 빼고 나머지 부위를 이렇게 블러링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로 잡느냐, 이제 보통 캐릭터 얼굴 쪽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들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주변에 이제 포커스가 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주변으로 다 이제 블러가 먹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슬롯이 생겼는데 요거를 가지고 주변에 얼마나 블러를 줄 거냐, 그래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 거의 1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나머지는 다 블러가 먹히죠.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옵션들은 잘 안 쓰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포스트 이펙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매핑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리니어면은 약간 너무 밋밋한 그런 감이 있어 갖고 해지나 뭐 이렇게 에이스스나 이렇게 가보면은 굉장히 명암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많이 틀려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렌더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해지로 톤 매핑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익스포저를 조금 밝게 1.2로 설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커브에 가보면은 이 커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전 강좌에서도 조금 이렇게 포토샵에서 커브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었죠. 그래갖고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레드를 조금 잡아갖고 높여줬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조금 더 전반적으로 좀 붉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샤프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샤픈하게 잡아줄 건지 조금 줘봤고, 그 다음에 블룸을 요번에 좀 많이 써봤어요. 이제 블룸이 뭐냐면은 이미지가 약간 번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0.5 정도로 해갖고 이미지를 좀 주변에 번지는 것처럼 뽀샤시한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거 좀 포커스를 다시 낮춰볼게요. 그래서 아까 기본 상태였던 8 정도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비냐테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거는 이제 주변을 어둡게 해갖고 포커스를 이제 가운데로 맞춰줄 수 있는 옵션, 이제 그런 거고, 그레이는 이제 이미지에 이렇게 먼지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데, 옵션이 필름하고 디지털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이나 이제 필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끄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놓친 그런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 디스토션 옵션을 제가 깜빡했는데 이것도 조금 섞어주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나 이제 그런 걸 찍을 때 빛이 조금 번지는 현상이에요. 살짝 줬는데 좀 강하게 줘볼게요. 그러면은 1 정도로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빛이 번지는 효과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약간 실제 카메라로 찍은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게 섞어주면은 좀 재미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제 포스트 이펙트까지 다 설정이 됐으면은 거의 준비가 됐는데요. 렌더하기 전에 지금 해당 그 오브젝트를 제가 서브 디비전을 조금 높여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오브젝트에 이제 옵션으로 오는데, 밑에 이제 내려가 보면은 서브 디바이드를 주겠다라는 옵션을 켜주고 올려주면은 폴리곤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G브러쉬나 이제 거기서 서브 디비전을 올려주면서 폴리곤이 많아지는 것처럼 폴리곤이 더 많이 되면서 좀 부드러워지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오브젝트에 서브 디바이드를 높여줘 갖고 렌더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정이 다 됐으면은 렌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렌더 탭에 다시 와서 이미지 이제 설정을 어디다 저장할 건지, 우리 이미지 사이즈 다 저장이 됐죠. 그러고 나서 위에 가보면은 렌더 옵션에 가보면은 여러 하키가 있는데 F10번을 누르면은 렌더가 자동으로 되고 이미지가 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렌더를 할 때 항상 F10번을 누른 다음에 기다리거든요. 한번 F10번을 누른 다음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가 완성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열렸습니다. 지금 해당 이미지는 라이트 하나만 이제 설치를 하고 렌더를 했기 때문에 좀 밋밋한 감이 있죠. 그래서 라이트를 많이 설치를 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다시 렌더를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미지가 렌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미지랑 비교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과장이 되어 갔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렌더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최종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렌더가 됐고요. 이번 강좌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